안녕하십니까, 대이현정입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14일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너무나 많이 충격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저도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을 끝나고 나서 나와보니까 문자에 벌써 조국 장관님 왜 그러신 거야? 라는 그런 문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기사를 살펴보니까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의 사퇴 입장문을 살짝 살펴본다면은 더 이상 제 가족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 성공의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확하게 조국 장관이 왜 사퇴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장관은 알고 계셨네.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그렇죠. 맞습니다. 농담이고요. 조국 장관은 알고 계셨어요. 내가 장관직을, 그리고 장관 후보자직을 버텨야 될 때와 떠나야 될 때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세요. 대의 명분이 확실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을 판단할 수가 있었던 분이십니다.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굉장한, 더 멋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정확하게 내려와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치밀하게 계산하고 고민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조금이라도 늦춰지거나 그랬을 경우에 더 이상 검찰개혁이라든가 그런 큰 대의 명분에 힘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계산하에 이런 식의 입장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슬퍼하십니다. 특히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진보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슬퍼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사실은 좀 놀라고요. 충격을 받았지만 좀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 소시민의 입장으로 제가 뭘 많이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고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살짝 한번 해봤습니다. 8월 초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조국 장관. 그리고 9월 9일 장관이 되셨고요. 임명이 되셨고요. 10월 14일 날 오늘 장관 사퇴를 하셨습니다.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 정말로 많은 수무한, 마치 한 몇백 년과 같은 세월을 보내셨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날 당정청 법무부 검찰 개혁안을 합의를 마지막 어저께 하시고 나서 오늘 오전 11시인가요? 그 합의문을 발표하고 나서 아마 장관님은 모든 소임이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을지 반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자한당 수구 보수 세력, 또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들은요, 좋다, 지화자 얼씨구나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분들은 뭐지? 뭐야? 조국 장관 왜? 무슨 일이야? 나 어떡하지, 망했다.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요. 막 슬퍼서 울고 계신 분들도 계셨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중도에 계신 분들이 있죠. 조국 장관이 뭔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대의 입장을 했지만 뚜렷하게 무슨 일인지는 잘 정확하게 모르고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그만뒀구나. 이 정도? 자,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요, 전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조국 장관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아주 잘, 여기다 아주라는 말을 제가 빼먹었네요. 아주 잘 지켰습니다. 너무나 멋지게 여러분들이 아주 잘 지켜주셨어요. 만약에 조국 장관이 검찰의 저 말도 안 되는 짓거리와 자한당의 그런 모략에 의해서 중간에 사퇴를 했을 때와 지금 박수 칠 때 떠난 것처럼 정상의 자리에서 많은 지지와 물론 반대도 많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형국, 지금의 정세는 이미 조국 장관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검찰의 여러 가지 말바꾸기와 신뢰할 수 없는 것들, 더군다나 최근에 터진 윤석열과 그 사업자 윤모 씨의 어떤 의혹,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 김학의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이미요. 그에 반해서 조국 장관은 피해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조국 장관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세상을 위해서 좀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부담을 좀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가 그런 식으로 좀 나온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뭐 여론조사 여러분들 다 믿을 건 못 된다는 거 지난번 총선을 통해서 다들 정확하게 느끼셨을 거기 때문에 굳이 너무 염려치 마시고요. 네. 자, 어찌됐든 조국 장관에 의해서 검찰개혁의 큰 역사적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역대 이만큼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전 국민이 느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화두가,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그것이 바로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의 희생을 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리고 또 더 아이러니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도움이 또 이 큰 역사적 흐름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또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개혁이 조국과 윤석열의 조합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못내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콜라보는 아니고 엇박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예. 실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요, 저도 자세하게 모르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사실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저도 들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위해선 결국에선 국회에서 그죠? 법안을 통과시켜야겠죠. 큰 대의를 위해서 일단은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국 장관 사퇴가 어떤 의미이고 이 시기에 이 사퇴를 했을 때 그 뒷상황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 살짝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시기가 박수 칠 때 떠나라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떠났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 때문에 조국 장관이 한 게 아니라는 명분을 가지고 떠날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검찰에 의해서 뭔가 낙인 찍힌 나쁜 사람으로 된 게 아니라 나름 소명될 게 다 소명된 박수친 거의 정점의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조국의 가치가 확실하게 입증되고 더 잘 지켜진 상태로 조국 장관은 떠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또 반면에 윤석열과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대조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많이 느껴야 될 게 아마 중도에 계신 분들이겠죠. 저렇게 조국 장관은 윤석열의 지금 총장에 나왔던 의혹조차도 자신이 민정수석일 때는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나름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고요. 또 자신의 역할이 끝나고 나선 정말로 호련히 장관직을 그만두었습니다. 반면 윤석열은 본인은 그렇게 조국과 가족을 저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서 본인은 나는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단가 아무튼 뭐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 오늘은 또 강경하게 자기가 이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서 또 검찰에서 막 고소고발되면 막 하염없이 막 그냥 그대로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요건은 바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과 윤석열, 검찰의 모습과 조국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완전히 상반됩니다. 큰 대인배와 어떤 성인 군자의 모습과 현실적인 권력을 한낱 알량한 권력에 목매는 이런 그냥 미물 같은 검찰의 모습. 그리고 실제 이제 조국 장관은 본인의 장관직, 본인 가족의 싸움보다는
본인의 가족과의 싸움은 또 스스로 하시겠지만 대의를 위해서 곧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리고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자신이 빠져주어야 이게 패스트트랙에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분명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조국을 계속 걸고 넘어질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잘 빠져주셨습니다. 저들이 이제 걸고 넘어질 한 가지 사안이 빠져버린 것이죠. 실제로 대통령과 조국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둘은요, 문재인 대통령도 실제로는 정치, 이런 대통령 이런 걸 정말로 국회의원 하고 싶지 않았던 분이셨고요. 조국 이제 장관도요. 그런 쪽에 정말 극구 부인하면서 실제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단지 이분들은 정말 노무현의 의지를 계승하고자 자신이 싫었지만 이 굳은 일을 맡아서 하겠다고 책임을 지신 것뿐이죠. 그래서 조국 장관은 이런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검찰 개혁이죠. 정말로 아이러니한 건요, 사실 조국은 누구보다도 가만히 있었으면 자한당이든 민주당이든 기득권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친해지고 싶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깨끗하고 학식 있고 서울대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기득권에 그게 뭐 좋고 나쁘고 간에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굳이 뭐 법을 어길 필요도 없고 그냥 무난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셨고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서민의 편에서 서민의 편이라기보단 모두의 편에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자신의 기득권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게 된 거죠. 그런 걸 이제 저는 서민의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랬는데 웬걸? 그런 서민들이, 뭘 잘 모르는 서민들이 조국은 기득권이지 않냐, 그렇게 깨끗한 척 하더니 너도 결국 똑같구나.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한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아니 왜 날 구해줬어요? 내 가방 뺏어가려고 그랬죠. 당신 나쁜 사람 아니야? 나 구해줘서 어떻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조국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정말 세상은 사람들도 많고 별의별 사람들도 많고 정말 별의별 의견도 많고, 하지만 다행인 건 대다수의 의견이 아직은 좀 정의롭고 아직은 좀 살기 좋은 사회를 원하고 있고 깨어있는 시민이 많다는 그런 것에서 우리는 희망을 봤다는 것 자체에서 아직 저도 실망하지 않고요. 너무나 이번 어지러운 사태에서 의미를 그렇게 한번 찾아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저도 뭐 실망 안 할 거고요.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진정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임무 완수,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이 성공이라고 한다는 게 무슨 정권을 막 휘어잡고 막 총선을 이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저들은 계속 이런 관점, 정치적인 논리에서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죠. 왜냐? 그들한테는 그게 중요하거든. 하지만 우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 나라의 발전과 이 미래, 모두가 살기 좋은 공정한 세상,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입장 자체, 생각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어쨌든 그런 걸 자세히 몰라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론조사가 뭐 민주당을 자한당이 거의 추격했다, 대통령 지지도가 40점 몇 %고
뭐 부정적인 평가가 뭐 56점 몇 %라고 계속 언론에서 안 좋은 마치 뉘앙스로 기사를 풍기는데요. 여러분들 이 수치 아시잖아요. 대단한 수치예요. 언제 우리가 예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민주당이 뭐 그때 당 지지율에서 1등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매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한나라당이 계속 1등이었습니다. 언제나 저들은 50%그 이상 항상 1등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문정권 들어서고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상한 미친 짓을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된 거죠.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이 자체가 물론 좀 착잡하고 좀 위기의식을 좀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의 운동장에 비하면요 지금은 뭐 대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뽑히신 것도 아마 49대 51 뭐 한 요 정도일 것입니다. 실제로 49대 51에서 우리는 조금 더 계속 더 발전되고 더 진보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단계인 거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단지 지금은 이렇게 나왔을 뿐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국 장관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고 이제 다음 과제는 국회에서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죠. 대통령은 거기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우리 남아있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과 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도우면 될 것입니다. 자, 대연정 소시민 아주 작은 사람들이 듣는 방송,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그럼 윤석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잠깐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